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우승을 차지한 리버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리버풀이 속해 있는 프리미어리그는 유럽 5대 리그 중 하나이지만 다른 리그들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언어인데요. 영어는 사실상 세계 공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 세계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잉글랜드 클럽들은 세계 어디에서든 감독을 쉽게 영입할 수 있고 감독과 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펩 거르디올라, 미켈 아르테타, 위르겐 클롭처럼 다른 유럽 출신 감독들이 리그를 이끌어왔죠. 그런데 지난 여름 팀의 상징 같은 존재였던 클롭이 리버풀을 떠나면서 구단은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클롭이 남긴 깊은 유대감과 영향력을 생각할 때 후임을 고르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리버풀은 다시 한번 해외 출신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아르네 슬롯이었죠. 하지만 슬롯의 임명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리버풀이 클롭의 후임으로 비교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감독을 데려온 것에 놀랐습니다. 물론 슬롯은 알크마르와 페에노르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네덜란드 외 다른 리그에서 팀을 지휘해본 적도 리버풀처럼 규모가 큰 클럽을 맡아본 경험도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리버풀이 다시 우승권에 도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했고 24-25 시즌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슬롯은 시즌 초반부터 팀을 빠르게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1위를 차지한 이후 단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데뷔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죠. 이로써 슬롯은 안토니오 콘테, 마누엘 페에그리니, 카를로 안첼로티, 조세 무리뉴와 함께 데뷔 시즌에 프리미어리그를 제패한 소수 엘리트 감독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리버풀이 올 시즌에 왜 그렇게 강했는지 그리고 다른 프리미어리그 상위 클럽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슬롯의 콤팩트 프레싱. 슬롯은 클럽의 뒤를 이어 리버풀을 맡았지만 두 감독의 전술 방식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슬롯은 항상 점유율을 중시하고 공을 소유하는 데 뚜렷한 원칙을 갖고 있으며 경기를 지배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플레이를 선호하죠. 반면 클롭은 오프 더 볼 상황, 특히 개겐 프레싱에 중점을 뒀습니다. 물론 경기 일정이나 스쿼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긴 했지만 강한 압박이라는 큰 틀은 항상 유지됐습니다. 여기서 슬롯은 아주 영리하게 접근합니다. 그는 클롭이 수년간 심어놓은 원칙들이 여전히 팀과 클럽 전반에 깊게 뿌리내려 있다는 점을 이해했고 이를 무리하게 없애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강제로 씌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슬롯 역시 점유 기반의 플레이 스타일을 구현하고 싶었지만 기존에 잘 정립된 오프 더블 조직력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발전시켜야 빠른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시즌 초반 슬롯은 여러 경기에서 4-2-4 포메이션을 실험했지만 시즌 대부분은 보다 안정적인 4-2-3-1 포메이션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장면은 뉴캐슬과의 경기 중 리버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환하며 포메이션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리버풀은 상대가 후방 빌드업을 시도할 때 중앙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루이스 디아즈는 좁은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상대 풀백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즉시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풀백을 향한 패스는 예전부터 잘 알려진 전형적인 압박 트리거 중 하나인데 슬롯은 이 전술을 시즌 내내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클롭도 자주 활용하던 방식이기도 하죠. 다음 장면에서는 디아즈가 약간 늦게 반응합니다. 이 장면은 이번 시즌 리버풀이 잘하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함께 나타나는 약점이기도 한데요. 뉴캐슬은 리버풀이 중앙에서 바깥으로 압박하는 구조를 이용해 터치라인 쪽으로 볼을 연결했습니다. 중앙을 잠그는 리버풀의 특성을 역이용한 것이죠. 하지만 리버풀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이 측면으로 빠르게 커버하며 뉴캐슬의 측면 미드필더를 마크했고 상대를 오히려 터치라인 쪽으로 몰아넣는 데 성공합니다. 로버트슨 역시 적극적으로 전진해 상대 윙어를 압박했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는 뒷공간이 크게 열린다는 점이었는데요. 뉴캐슬은 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다른 해법을 시도했죠. 결국 리버풀은 뉴캐슬을 터치라인 쪽으로 몰아세우는 데 성공하지만 로버트슨은 다시 먼 거리를 커버해야 했고 그에 따라 생긴 뒷공간은 다른 선수가 커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에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 듀오라고 불리는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버티고 있었죠. 두 선수는 넓게 열린 공간을 침착하게 커버했고 상대의 롱패스 시도 역시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결국 이런 콤팩트한 수비 접근법은 상대에게 롱볼을 유도하고 그 상황에서 반다이크 코나테가 완벽하게 상황을 차단하는 식으로 완성되는데요. 이러한 방식 덕분에 리버풀은 빌드업의 어느 단계에서든 공을 탈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죠. 슬롯 리버풀은 빌드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압박을 계획해두었고 그 원칙을 강팀인 뉴캐슬을 상대로도 효과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선수들이 강한 정신력과 팀 전술에 최적화된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런 압박 전략은 시즌 내내 더욱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슬롯은 이러한 전술 원칙과 팀 문화를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면서 오프 더 볼 상황에서도 팀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르네 슬롯의 프레싱 트랩 그리고 빠른 볼 전진. 슬롯 감독이 클롭에게서 이어받은 또 하나의 유산은 바로 프레싱 트랩을 설정하는 능력입니다. 클롭은 이 프레싱 트랩을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성해 리버풀
리버풀 전술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감독이었고 슬롯 역시 이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슬롯 체제에서의 리버풀은 항상 중앙 공격에 수적 우위를 두고 상대가 그 공간을 쉽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합니다. 그렇다면 리버풀은 어떻게 프레싱 트랩을 작동시킬까요? 이 장면에서 리버풀은 일부러 상대가 중앙으로 패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은 평소보다 더 앞으로 벗어나 있고 루이스 디아즈가 터치라인 쪽으로 바짝 붙어 넓게 위치하면서 웨스트햄이 중앙 하프 스페이스로 패스를 넣도록 유도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철저히 계산된 트랩입니다. 웨스트햄이 하프 스페이스로 패스를 주는 순간 로버트스는 이미 상대에게 압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슬롯은 상대에게 여기 패스해도 된다 라는 착각을 유도한 뒤 패스가 들어오자마자 압박으로 가로채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공을 되찾은 뒤에도 리버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슬롯이 시즌 초부터 선수들에게 강조해온 원칙 중 하나는 공을 되찾은 후 직후의 첫 패스는 반드시 안전하게 연결한다 라는 것인데요. 이 장면에서도 리버풀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첫 패스를 연결하며 점유율을 확보하고 곧바로 빌드업 구조로 전환합니다. 웨스트햄의 두 미드필더가 이를 막기 위해 전진하자 맥알리스터는 두 명 사이 공간으로 빠르게 수평 침투합니다. 이 움직임 덕분에 리버풀은 공을 되찾은 지 단 두 번의 패스만에 라인을 무너뜨리는 패스를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맥알리스터는 전방으로 몸을 돌리며 박스 앞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드리블을 이어가고 그곳에서 짜여진 패스 루틴을 통해 공격을 전개하죠. 이와 같은 패턴은 시즌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리버풀은 상대의 빌드업 흐름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뒤 원하는 위치에서 공을 탈취하고 최소한의 패스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전진 공격을 시도하죠. 이런 구조적인 강점 덕분에 리버풀은 단순히 수비만 강한 팀이 아니라 역습 타이밍까지 정교하게 계산된 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르네 슬롯의 빠른 공격 전개. 이번 시즌 빠른 공격 전개만 놓고 봤을 때 리버풀은 잉글랜드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팀 중 하나였습니다. 포지셔널 플레이나 점유 기반의 경기 운영도 좋았지만 특히 역습 상황에서의 전환 속도와 완성도는 눈에 띄었죠. 시즌 내내 최종 3분의 1 지역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 수비 라인을 깨트리는 과감한 침투, 그리고 윙어들의 1대1 돌파 능력을 통해 리버풀은 꾸준히 상대를 압도해왔습니다. 특히 살라는 슬롯 체제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월드 클래스 윙어라는 것을 증명하며 오른쪽에서 수많은 골, 어시스트, 기회 창출을 만들어냈고 리버풀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리버풀은 빠른 전환 속에서 측면보다 중앙을 먼저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중앙 지역에서 볼을 탈취하자마자 슬롯 감독이 강조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작동합니다. 볼을 되찾은 직후 방향 전환을 반복하며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려라. 리버풀은 중앙과 측면을 교차하는 지그재그 전개를 통해 수비가 계속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고 그 틈을 적극적으로 파고듭니다. 이 장면에서 공을 운반하는 동시에 오른쪽 풀백이 인사이드로 침투하고 반대로 살라는 바깥쪽으로 벌어지며 상대 풀백을 끌고 나가죠. 그 결과 중앙에 넓은 공간이 열리게 되고 리버풀은 그 공간을 정확하게 공략해 들어갑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을 향해 침투하기 시작하고 살라를 따라 빠진 풀백의 자리를 센터백이 어쩔 수 없이 커버하러 전진합니다. 그 순간 리버풀은 또 다른 방향에서 침투 움직임을 시도하죠. 센터백의 등 뒤로 공간이 열리자 리버풀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스루 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이 패스를 받은 도미니크 소보슬라이는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전형적인 슬롯식 공격 전개를 완성하는데요. 이 장면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선수가 언제 어디로 움직이고 공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슬롯이 시즌 내내 주입한 움직임의 원칙과 타이밍은 이처럼 실제 경기 속에서도 완벽하게 구현됐고 리버풀은 꾸준히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전술 세부 요소가 경기마다 조금씩 달라져도 팀 구조 자체는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르네 슬롯의 효율적인 공격 패턴. 슬롯볼의 마지막 핵심은 효율적인 공격 패턴입니다. 슬롯은 리버풀의 많은 혁신적인 점유 전술 아이디어를 도입했고 팀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강팀들은 리그, FA컵, 리그컵, 그리고 유럽 대항전까지 매 시즌 정말 빽빽한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버풀처럼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일수록 선수들은 지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게 되죠. 따라서 슬롯은 모든 선수가 90분 내내 1대1을 반복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이 장면은 실전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공격 패턴이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입스위치는 명백한 약체였기에 약팀답게 라인을 깊이 내렸는데 리버풀은 빌드업 시에 거의 압박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중앙을 완전히 봉쇄하는 데에 집중했죠. 리버풀은 시즌 초엔 포백으로 빌드업을 했지만 입스위치처럼 낮은 라인을 형성하는 상대로는 비대칭적인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이 장면에서처럼 로버트스는 안쪽으로 들어와 3백을 형성하고 아놀드는 오른쪽 측면에 높게 포진해서 공격에 가담하죠. 입스위치는 로버트슨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전진하자 가볍게 압박을 시도했지만 리버풀은 그 상황을 보자마자 반다이크를 거쳐 코나테로 공을 전환하는데요. 코나테는 앞에 넓은 공간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드리블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입스위치는 압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수비 라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해야 했는데요. 바로 이 순간 리버풀의
효율적인 공격 패턴이 시작됩니다. 입스위치 최종 수비 라인에는 이미 충분한 리버풀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디아즈와 살라는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침투하는데요. 그 결과 센터백들이 침투를 막기 위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사이를 소보슬라이가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코나테는 입스위치 수비진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정확한 패스를 찔러넣고 소보슬라이는 넓은 공간에서 퍼스트 터치 후 전진하면서 박스 바깥에서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면은 로버트슨의 전환 패스 2번, 코나테의 단 한 번의 정밀한 전진 패스로 완성된 장면이죠. 이것이 바로 슬롯 감독이 추구하는 최소한의 움직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공격, 그게 딱 이 장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타며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회에서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탈락했고 리그컵 결승에서도 뉴캐슬에게 패하며 리버풀이 무적의 팀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즌이 리버풀에게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슬롯 감독의 첫 시즌이었기 때문입니다. 슬롯은 처음으로 잉글랜드 무대에 도전한 감독이었고 1군 전력에 즉시 기여할 수준의 주요 영입은 키에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경기력 최악이었죠. 거창한 보강 없이도 팀을 정비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며 첫 시즌에 리그 우승을 일궈낸 건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클롭 감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클롭은 단순히 자신의 성과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리버풀을 떠나기 전 후임 감독을 위한 리빌딩을 미리 시작했죠. 당장의 전력보다도 전성기가 남은 주축 선수들을 정리하고 젊은 자원들을 일찍부터 영입하며 팀을 바꾸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슬롯은 완성형 스쿼드는 아니더라도 유망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팀을 물려받을 수 있었고 이번 시즌의 성공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번 시즌의 리버풀 우승은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감독이 이어서 만들어낸 하나의 과정이자 새로운 리버풀의 시작을 알리는 우승이기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리버풀의 우승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트볼이었습니다.